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정말 많은 공격을 이미 십몇 년 전에 실컷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받아서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이분 창조학 하시는 분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계시고 모르거나 저는 굉장히 안 돼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확실하게 우주론은 훨씬 상대적이고 제가 이제 우주론 이렇게 하지만 훨씬 상대적이고 훨씬 불분명하잖아요. 훨씬 더 그냥 어떤 초이스의 문제고 이건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그냥 일반적인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서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지질학자 어떤 교수님인지 누군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분이 레이트 그룹에서 대한 거에서 이렇게 레이트 그룹이라는 데서 이런 거 했다는데 아이고 그 폐쇄 온도 한국말 폐쇄 온도 맞을 거예요. 클로저 템퍼러처 그걸 모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온도가 낮은 데서 이렇게 되면 온도가 낮은 데서는 질콘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온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클로저 템퍼러처라는 것은 페어렌 또는 도럴 동위원소가 시스템 외부로의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온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힐륨의 클로저 템퍼러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클로저 템퍼러처인 게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방사성 그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예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지질학 하신 분인데 아예 안 나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클로저 템퍼러처 밑에서 실험이 됐으니까 다 꽝이지. 아유 무식한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레이 그룹에 여기에 대한 게 쫙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왜냐면 제가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어디 일반 그 사역을 할 때 많이 안 하게 되죠.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뭐 저기 창조학기 지부 이 정도 돼야 얘기하지 뭐 일반 교회 청년부 가서 이런 거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로저 템퍼러처 문제가 막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레이 그룹 다시 찾아 대충 보니까 뭐만 싹 못 찾은 거예요.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험프리 박사한테 이메일을 한 거죠. 좀 클로저 템퍼러처에 대한 걸 제대로 좀 다뤘냐? 이러니까는 저한테 뭐라고 딱 이메일 오냐면 너 그거 안 읽어봤니? 혹시 그래 다 찾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예,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캔빨리가 아까 이제 실험했잖아요. 요 실험을 가지고 클로저 템퍼러처를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캔빨리가 추정을 했어요. 캔빨리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잖아요. 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에 다 있는 공식으로 항상 실험실에서 그렇게 하는 그거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클로저 템퍼러처가 130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추정입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은 다 요 1번 빼놓고는 다 그죠? 이 젠트리 데이터입니다. 1번 빼놓고는 다 클로저를 위해. 그나마 1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보다 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논문의 내용이 쫙 있는데 제가 봤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2개 있는데 제가 숨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사 1번을 버리더라도요. 설사 1번을 버리더라도 뭐 어디 갔죠? 1번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아까 그 확산 계속 측정한 게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밑에 맨 오른쪽이에요. 설사 버려도 뭐 큰 영향이 없어요. 설사 버려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격. 뭐 hen케는 지질학 박사인 걸로 알고 있고 로켈트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한 박사인데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10년 동안 달겨들어서 험프리를 공격하고 또 이제 레이 그룹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터넷에. 근데 이제 험프리가 이제 한두 번 리스폰스를 하긴 했는데 뭐 좀 그냥 성의 없게 좀 하다가 드디어 적진으로 왔어요. 로켓으로. 저널 로 크리에이션에다가 왜? Critics of helium evidence for a young world now seems silent. 야, 드디어 할 말 없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또뭐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막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 막 나옵니다. 요 위에 요거 아니고 요거가 틀렸고 모델링이 잘못됐고 해보니까 다 이렇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되게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확산 모델을 다른 걸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공부를 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한 거를.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당연하죠. 엑셀러레이트 디케이를 가정을 안 하면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에이션 모델은 그 가속 감쇄를 가정을 했을 때 모델링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6천년이라고 하고 한 거잖아요. 그거 가정 안 하면 당연히 다르죠. 이 사람들 말도 맞아요. 그냥 가정이 다르니까. 아, 가정을 다르게 해놓고서 틀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가정이 다른 건데.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가치도 실험 때 없다. 가속 그 할 수 있는 어떤 실험 조건을 만들어서 만약에 실험하게 되면 그런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그 실험이나 뭐 관측치로 어떤 조건 하에서 이제 이 분계율이 달라진다. 근데 지금처럼 뭐 수조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수조 돌리는 거를 아주 6천 년을 만들면 가속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할 그게- 것인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게 핵폭탄이죠. 안 됩니다, 실험이. 아시겠지? 그게 핵폭탄입니다. 사실은 실험이 된 셈이네요. 핵폭탄이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렵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창조 주간에 뭐 하면 일일제, 이일제 이렇게 해면 훨씬 쉬운데 뭐 알 방법이 없죠. 그거는 이제 그리고 조금 이따 또 그 문제도 좀 있어요. 그걸 문제. 물음표로 남겨놓고 어쨌든 가속 모델로 한 것과 동일한 그 실제 암석에서 확산 개수가 나왔다. 그렇게 그거 이상 더 이상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스페큘레이션이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5천년, 6천년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 실험을 수십 개, 수만 개 행 결과로 분석돼 놓을 수 있어요. 정확적으로. 무엇을 몬테칼로로 예를 돌립니까? 들어 원자탄 우리가 실험을 하면 많이 못 하잖아요, 그죠? 한두 군데 생겨 가지고 수십 개의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그래 리스크 분석이 쉽게 조지가 없었는 거죠.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막 공격들이 거의 다 로컬트죠. 행캐 레인지, 로컬트 밸류, 로컬 컴프리즈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쪽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양시오 히읗 그 박사님이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미국 창조과학회 레이트에서 어떻게 힐륨 누출 데이터를 잘못된 힐륨 확산 당연하죠. 왜 잘못돼요?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로 해석해서 젊은 지지론을 지금 틀린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 살펴보았다. 그래서 뭐막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아울러 다른 모델 당연하지 15년으로 봤으니까 다른 모델이죠. 사용하면 종래 오렌지 브론에서 주장하는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당연하죠. 다른 모델을 쓰면 15년 연대로 당연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별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그런 걸 한 건데 일종의 허수아비 치기죠. 다른 타겟을 해놓고 그걸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쨌든 그래요.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괴벨스 같이 됐어요. 창조과학 하는 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여러분도 별로 그냥 관심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많이 스타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도 그 한윤경 교수님 다 드렸어요. 확실하고. 여러분도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고요. 선동원 문장 이게 뭐 실제로 괴벨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대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고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로켓틀의 그런 게 이제 그 저널 러 크리에이션에 와가지고 이제 적진에 들어와서 야 왜 이렇게 사일런트해 그동안 할 말 없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논문을 씁니다. 제가 이제 그 컴프리 박사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낸 거에 저한테 이제 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로켈트에 대한 거. 로켈트에 대해서 말하면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논문이 이제 좀 있으면 발간되는데 이게 디셈버 2018년 이슈. 이 이메일이 2019년 2월이죠. 그러니까 발간이 이제 좀 됐을 텐데 발간되기 전에
이제 프로 버전 있잖아요. 그 프로 버전 저한테 보내줬어요. 발간되기 전에. 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2019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고요. Answers to a Persistent Critic of Rate Helium Research 있죠. 네, Journal of Creation 2018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문,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볼 겁니다. 자, 어떤 첫 번째 크리티시즘은 이런 거였어요. Surface diffusion이다. 왜냐하면 요게 이 딥백 라인이 있으면 딥백이 많으면 그 서피스 디퓨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속에 있는 디퓨전이 나오는 힐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겉에 이제 막 포러스리 하니까 이렇게 막 불균이라는 그 나노 스케일 이런 거니까 거기에 힐륨 그 원자들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다. 그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이제 서피스 먼저 보죠. 서피스 디퓨전은 격자의 결함으로 생기며 낮은 기울기를 보이는 요게 거라 요거 그렇죠? 그런데 로켈트는 왜냐하면 그 험프리 그 확산 계수 그 계산한 이걸 보면 쭉 내려다가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간 이쪽은 더 낮은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보이는 모든 디퓨전이 서피스 디퓨전이다. 따라서 파릴리의 낮은 온도 데이터를 무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왜 주장을 그렇게 했냐면 요 데이터거든요. 낮은 온도. 이건 이제 거꾸로 그린 거예요. 거꾸로. 왼쪽이 낮은 온도. 요거를 없애면 이 위에 있는 높은 온도의 데이터 요거를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있잖아요. 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5억 년 라인에 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가까워져요. 그런 이제 의도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물고 들어오시는 거죠. 네, 말되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서피스 디퓨전 빨리 측정 그 낮은 온도에서 여기 낮은 온도가 여기 낮은 온도잖아요. 여기 낮은 온도 대열학죠. 여기 처음에 했던 거 여기 낮은 온도 대열인데 이 낮은 온도에서도 두 번째 실험을 했잖아요. 빨리가 그죠? 그 실험을 한 게 틀리다고 그러는데 빨리가 그걸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스텝 1부터 9까지 이제 온도를 올려서요. 요거는 서피스 디퓨전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텝이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스텝. 그래서 이미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한 거를 확산 계수로 측정합니다. 계산합니다. 그 전에는 확산 계수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10번째 스텝부터 이제 서피스 디퓨전 메커니즘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또 그 팔리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로켈트가 전문가예요. 팔리가 전문가예요. 로켈트 팔리가 전문가잖아요. 네, 하여튼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있어요. 공식을 또 얘기합니다. 로켈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빨리가 무슨 공식을 사용했죠? 어디 갔지? 공식 어디 갔죠? 잠깐만요. 아 여기 이 공식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공식 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식은 낮은 온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낮은 온도에. 왜냐하면 낮은 온도에 적용될 수 없어야지 이게 틀려버리거든요. 이게 틀리면 여기에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주장이거든요. 사실 확인을 해봅니다. 빨리는 넘버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이 분야 전문가예요. 이 분야 힐륨 디퓨전 인 지올로직 미네럴스 이거에 쉽게 말하면 1인자 1인자, 2인자라면 서로 세계책을 전문가 칼텍 교수고요. 칼텍 교수는 MIT 교수의 뭐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공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공식에서 낮은 온도에서도 적용되는 공식도 소개해요. 여기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the release fraction F usually exceeds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공식을 써라 돼 있어요. 이거 쓸 거예요. 참 뭐 그 빨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걸 잘못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빨리가 뭐 한 게 서피스 디퓨전이니까 무시해야 된다라거나 공식을 잘못 썼다라고 우기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거의 대응할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옛날에는 온도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여기 온도가 뭐 100도, 150도, 뭐 170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오로켈트의 주장 뭐냐면 수억 년 전에 온도가 더 낮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용암이 오면서 높아졌다 그러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이 맞고 오랜 연대가 맞으면, 그러니까 만일 그 얘기가 맞고 오랜 연대라는 가정이 맞으면 로켈트의 말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켈트는
과거에는 펜톤 히어스의 땅 및 온도가 훨씬 낮았으며 오늘 네. 선생님 그렇게 되면 그 전체 빅뱅 이론과는 맞지 않잖아요. 점점 식어. 그리고 아니요. 수분 스프. 아니 그건 여기 그 지구 전체 온도가 아니라 그 펜톤 히어 온도만 얘기하는 거죠. 거기만 여기 펜톤 히어스 땅 및 온도가 낮았으며 즉 동일 과정 모델에서 과거 수만 년 정도의 오늘날의 수준이 됐다라고 우겼어요. 우긴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우 포인트를 100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오른쪽 3개 포인트가 대시 라인에 맞게 돼요. 그래 이제 어떻게든 이제 요 모델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이동 일으키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하면은 이 15억 년 데이터가 맞다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옮기는 근거는 그거예요. 낮았다. 이게 낮았다. 근거는 또 이제 낮았다. 이건 말씀드릴 거예요. 요 낮았다 그러는 거. 근데 이제 이 펜턴 힐에서 이제 그러한 암석, 그다음에 거기 이제 zircon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이제 한 논문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과거의 논문이 더 높아요. 왼쪽이 과거거든요. 3개는 과거에는 온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한 개만 과거의 온도가 낮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만 채택을 하면 그 로켓가 맞을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이 뭐냐면 요 논문이거든요. 요 논문인데 보세요. 여기 있는 보면 이제 과거에 이거는 이제 24K니까 24,000년. 이게 오늘날 24,000년 전에는 온도가 더 낮았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온도가 높아졌다. 아주 최근에 이렇게 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왼쪽과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알곤의 디피시빌리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까지 힐륨 얘기했잖아요. 알곤의 디피시빌리티에 대한 논문인데 거기 보니까 알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알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뭐에서 알곤 되죠? 저기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유래님에서 알곤 돼요? 예. 뭐 그러면 그 방법으로 되는 그 알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막 수억 년 된 거야, 수십억 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곤이 나갔어야 되는데 물론 힐륨만큼 나가진 않지만 알곤도 어쨌든 나가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왜 그러지? 아, 과거에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최근 온도로 최근에 됐기 때문에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논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논문도 아니고요. 여기 굉장히 복잡한 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한 반밖에 못해요. 이제 이쪽 전공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알고니 많이 남아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러면 최근에 온도가 이랬던 것은 요 최근이고 과거에 수억 년 동안은 온도가 낮았구나. 그러니까 알곤이 안 나갔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 결론이에요. 이 논문의 결론. 근데 틀릴 수도 있죠. 물론이죠. 이걸 가지고 그래서 험프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몇만 년, 뭐 몇억 년이 아니니까 이게 온도가 내려가봤자 우리한테는 별 이제 의미도 없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성립이 되려면 유니포미테리한 롱 에이지가 가정이 돼야지 맞는 거고 6,000년이 되면 이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험프리즈가 똑같은 거에 나온 이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디퓨전 구하는 그 공식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스 논문에서 각각의 온도 스텝에서 이게 이제 각각의 온도 스텝을 주면서 이렇게 확산되는 걸 구하는 거거든요. 확산된 알곤의 확산 상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한 그 논문을 험프리가 그대로 반대로 이거예요. D 있고 여기 T 있잖아요. T를 여기로 옮겨놓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T를 가지고 확산율을 계산하니까 5,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험프리 입장에서는 6,000년이면 뭐 어떻게 나오나 이거 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만일 오랜 연대의 가정이 맞고 막
그러면은 이제 뭐 해리슨이 맞을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저 로켈트가 맞을 가능성도 생기지만 해리슨 논문이란 게 이 과거의 온도가 낮았는지 높았는지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근데 6천 년이면 많이 남아있죠 당연히. 그죠?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완전히. 시간이 근데 6천 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과거의 온도가 낮았구나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거 틀릴 수 있다. 물론이죠.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이죠.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이제 마를린은 다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4개 중에 3개는 과거에 온도가 높았다고 나오고 요 해리슨 논문만 과거에 낮았다고 해요. 요 알건 두피스리 같은 거 여기 보죠. 폴센 알건 39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결국 세계관 문제. 결국은 이제 3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서머리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그 이제 레이트 그룹이 파릴리에게 가서 측정한 거와 과거 논문에서 나온 게 다 이거하고 맞게 나옵니다. 확산 계수가 6천년 모델이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매절된 거. 아무리 봐도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thousands예요, millions예요. thousands. 아무리 봐도 thousands.